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후보의 청년 표심 잡기입니다. 20, 30대의 지지가 높았던 홍준표 의원의 빈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본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뉴스봉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청년 세대들은 저성장 사회에 살게 되면서 아무래도 기회가 부족해서 경쟁이 격렬하고 또 도전보다는 정말 절망과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개선은 못할지언정 공감하고 들어주려는 노력이라도 절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사실은 최근에 좀 깊이 좀 반성되고 좀 아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20, 30대가 좋아할 만한 공약들을 연이어 발표했죠. 심지어 청년들의 면접까지 챙겨주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SNS에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경찰 면접을 앞두고 메이크업에 35만 원을 쓴다면서 평균 예상 비용이 48만 원에 달하니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 청년본부에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주문했고 그렇게 나온 것이 20대 비과세입니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20대에겐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거죠. 20대에게 소득을 쌓을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받는 과세특례 제도를 특수고용 노동자, 일용직 청년들에게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선대위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공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를 타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통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메시지에 치중하다 보니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발언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공유한 두 편의 인터넷 커뮤니티 글입니다.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한다 등 거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대위에 공유한 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과도한 친여성 정책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글은 젊은 남성들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런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두 번이나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의 페미니즘 정책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는 절규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는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쓸 만큼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청년 정책을 강조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꼬집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박수현 수석이 14일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아 꼬박 이틀간의 고민 끝에 겨우 이런 고백으로 글을 시작한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해 첫째로 청년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 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평가하고 싶다. 여당 후보로서 정부의 부족한 점을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진짜 청년들을 위하거나 윤석열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마음이 급해졌거나 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만 툭툭 던져놓고 논란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거나 심지어 언론을 피하는 모습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올리신 글에 대해서 현재 올리신 거 청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5년 전에는 파리한생 김지영 공유하셨잖아요. 며칠 후엔 20, 30대 여성들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죠. 부산에서 지역 청년 4명과 국민 반상의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남성들이 성별 할당제로 피해봤다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 등을 예로 들면서 일종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마주보고 논쟁하면 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페미니즘 글을 올려놓고 절규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잘못된 정치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청년들이 노인 사회적인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 할당제 발언은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갈라치게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페미니즘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죠. 2030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타고 어떤 표를 얻으려고 하는 발팍한 포퓰리즘 행보가
저는 매우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30 남성은 여성들을 갈라쳐서 2030 남성들 표 얻으려고 하고 또 문제 제기되니까 또 2030 여성을 또 그렇게 쉽게 호명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청년들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또 청년들의 미래도 책임질 수 없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자 최근에는 언론 환경이 나쁘다며 지지자들을 대놓고 부추깁니다. 적극적인 SNS와 댓글을 주문한 거죠. 며칠 전에는 선관위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진중권을 보수 논객이라 부르며 진중권의 말이 여과 없이 기사화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10년간 2천여 건의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다음의 제재를 받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한겨레 신문 사설은 독자를 속이고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슈에는 언론의 자유를 말하면서 자신의 비판적인 언론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정말 청년을 위한다면 진지하고 꾸준하게 경청해야 하며 진짜로 언론 자유를 원한다면 불편한 질문에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잘하더라도 절반은 승리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